지난 시간 듣기 기초에 대한 학습 지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듣고 이해하기 학습 지도에 좀 더 심화된 교육 방법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랩 란다와 데이비드 오스벨의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원활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인지 기능이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학습 이론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의 두 과정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읽기나 듣기를 통한 기억의 작업과 개념의 이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복잡한 원리를 익히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듣기를 통한 이해 과정을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듣기를 통한 기억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내용 파악이 빠른 편인가요? 예를 들어, 철수야, 친구 광철이 만나면 지난번에 말한 공연 같이 보러 갈 건지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17일 공연이니까 3일 전까지는 알려줘야 한다고 꼭 전해주렴. 그리고 혹시 갈 거면 엄마도 같이 가실지, 간다면 같이 대중교통으로 갈 건지, 한 차로 갈 건지, 혹은 각자 갈 건지도 물어보렴. 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지요. 과연 아이가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얻어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티켓팅이 걸린 문제이니 부모끼리의 통화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의사 전달은 아이들의 듣기 연습에 최적의 훈련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처럼 일상에서 아이가 소리와 의미를 실어 나르는 훈련을 수시로 반복하셔야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라는 형식의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의도적인 메시지 전달 연습이라고 부르며 아이가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메시지에는 다양한 조건과 복잡한 의미가 숨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조건이란 시간, 인원, 개수, 길이, 무게와 같은 숫자 정보, 물건이나 명칭 같은 고유 정보, 장소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공간 정보가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복잡한 의미를 갖추라는 것은 사건의 맥락이나 순서 혹은 절차가 얽혀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령을 알고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유럽의 부모들은 의도적으로 요리나 공작, 집안 수리 같은 소소한 일들을 가족이 모여 함께합니다. 이때 가족들 간의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예를 들자면, 영희야, 인터넷 검색해서 지름 20cm 정도의 플라스틱 관인데 길이는 50cm 정도 되는 것으로 파는 게 있는지, 또 이틀 안에 배달이 되는지 알아봐 줄래? 또 다른 예로,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면 10시쯤 다랑시 오름에 가고 점심은 12시 반쯤에 몸국 고사리 해장국 먹고 오후 2시에 아이바가든 갔다가 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하며 아이에게 일정 체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는 메시지로, 특히 숫자가 많이 포함되고 순서가 필요한 일들을 듣고 전달하도록 시키면 좋습니다. 이는 찰스 두이그가 그의 저서에서 제안했던 멘탈 모형 그리기의 연습 방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명망이 높은 호주의 큐 항공사는 그들의 성과가 모두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멘탈 모형 매핑 훈련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멘탈 모형 그리기 훈련이란, 예를 들어 유럽 배낭여행을 스스로 계획해서 가는 경우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방문 장소나 숙소, 식당 등을 미리 찾아보고 머릿속에 여행 일정과 장면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공간, 절차로 채워진 멘탈 모형이 견고할수록 여행은 더 안전하고 알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듣고 이해하는 인지 기능의 발달을 꾀하시려면 아이들이 듣기의 과정을 통해 멘탈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듣고 이해하기에 필요한 개념화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랩 란다의 개념화에 대한 알고리즘 방식을 차용한 것인데요. 일반적 특징을 파악한 다음 특징에 맞는 사례와 맞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사례 만들기 게임을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례 만들기 게임이란, 먼저 특정 주제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가정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거짓말의 폐해나 진실됨의 중요성을 주제로 합니다. 자녀에게 자기가 일상에서 겪거나 들었던
비슷한 주제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아이에게 직접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이가 비슷한 주제의 경험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일상에서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같은 주제를 가진 일상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도출해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필요한 훈련이 사례 구분하기입니다. 먼저 양치기 소년의 주제와 유사한 두세 개의 가상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사전에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가상의 또래 아이 이야기나 부모의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유사한 사건 혹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 등 주로 신문 기사, 소설의 줄거리, 세계의 우화와 역사 등을 대상으로 주제 검색을 통해 부모님들이 직접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전혀 상관없는 주제 하나가 중간에 섞여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주제와 관련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구분하는 연습이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관련 없는 사례를 이야기할 때 아이의 표정과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자꾸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추출한 다음 유사한 두세 개의 이야기들 중에서 전혀 다른 주제를 찾아내는 인지적인 연습이 아이들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평소에 아이와 같이 TV를 보면서도 너는 저런 경험 없니? 저런 경우에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엄마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와 같은 일상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자녀의 생각을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평균 IQ는 94로 세계 45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의 IQ는 평균 100으로 세계 2위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820명 중 185명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대우받는 스승이 학원 선생님이라면 유대인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유아 시절부터 탈무드를 자녀에게 읽어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이해한 탈무드의 주제에 대해 아이와 부모가 토론을 한다는 점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어린아이가 듣는 과정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듣기 학습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에서는 이러한 주제 토론 활동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토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아버지의 권위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영원한 인생의 멘토로 여긴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빠가 이끄는 게임 형식의 주제 토론 말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조선시대의 낡은 가치관도 그렇고 스마트폰이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굴레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끔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